새벽에 다급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어제 새벽 1시 반쯤입니다. 경기 김포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보다 폭행까지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자세한 건 영상을 통해서 제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자, 지금 보시면 다급하게 달려가는 여성, 뒤따라온 남성에게 바로 붙잡히고 말죠. 보시는 것처럼 바로 붙잡히고 맙니다. 네. 옷까지 벗어 던진 남성, 아스팔트 바닥에 여성을 내동댕이 칩니다. 아이고. 창문 쪽을 자세히 보시면 폭행이 이어지는 모습이 보일 텐데요. 아이고. 저 당시 지금 저 보면 반사돼서 보이네요, 보이죠? 진짜. 네. 당시 여성은 남성이 두른 흉기로 머리까지 다친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흉기를 들고 폭행까지요? 저 쫓아간 남성은 대체 왜 저런 짓을 벌였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저 화면에서 폭행을 하는 남성은 초밥집을 운영하는 사장이었고요. 이 폭행을 당하는 여성은 그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 남성이 흉기까지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고 있었고 저 여성은 골목길로 도망을 간 상황이었는데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 다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모르던 사이도 아니에요. 알던 사이인데 대체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폭행의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제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천우신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영상을 통해서 제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폭행이 이어지던 그 순간에 기적같이 좀 있으면 골목길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지금 이 보시죠? 차량이군요. 네네. 네. 차에 타고 있던 분 새벽에 일하던 배송기사님이었습니다. 어허.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저렇게 이제 폭행을 이제 제지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더 황당한 거. 네. 이제 폭행하던 남성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왔던 길 현장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혹시 뭐 다시 가게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왔던 길로 다시 가고 있어요. 정말 새벽에 보세요. 저 차량 운전자 말고는 인적이 드문 상황이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나가는 이 배송 기사분이 일을 한 지가 얼마 안 된다 그래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운행하는 동선을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좀 천천히 가면서 주위를 좀 살피고 갔었겠죠. 아하. 바로 그 순간에 이제 그 현장을 목격했고 그 여성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외침을 갖다 듣고 내려서 적절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저 남성을 지금 제지를 했는데 네. 저 남성 같은 경우는 제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폭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했지 않았습니까? 어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제지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커다란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배송기사님이요. 여성분 입장에서는 생명의 은인일 겁니다. 관련해서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비명 소리도 아니고 이상한 괴성 같은 게 좀 힘겨워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뭔가 괴로워가지고 고통을 당한 듯한 뭐 그런 소리요. 무슨 일이세요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여자분이 저를 보시자마자 살려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분이 얼굴이랑 이 상반신 쪽에 피를 막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여자분은 이렇게 많이 놀라신 패닉 상황이셔가지고 조금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신고를 하면서 그 두 분 사이에 끼어 들어갔죠. 남자분이 제 눈치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머리에도 지금 이 혈흔이 낭자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흉기로 머리를 아마 가격당한 것 같아요. 지금 저 피해 여성분의 상태가 일단 어떤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머리를 다친 상황이라서 현재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정말 합니다. 다행이에요. 근데 저 이 피해 여성을 발견했을 당시에 앞서서 이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머리부터 상반신까지 피를 흘리면서 살려달라라고 하고 있었고요. 네. 반면에 폭행을 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만 상기된 채 외상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하. 정말로 저 새벽 배송기사님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마 저분도 그냥 지나칠 수 있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도요. 여성분이 구급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서야 현장을 떠나셨다고 해요. 네. 자기 일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더 그냥 갈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그날 오전에 6시 30분까지 배송을 모두 완료하셔야 되는 입장이었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장에서 시간을 좀 지체하셔서 남은 새벽 동안 정말 달리면서 일을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새벽 배송은요, 이른 시간 내에 문 앞에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분 1초가 진짜 귀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저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 남성, 저 무지막지한 경악스러운 행동을 한 남성,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일단 배송 기사님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나와서 이 남성을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죄명은 특수상해입니다. 아하. 특수상해라는 건 일반적으로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친 경우인데 네. 지금 일단 이 피해 여성이 머리에도 상처를 입고 뭐 상반신에 혈흔이 낭자했다고 하는데 이 가해 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죄명이 특수상해에서 살인 미수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지금 제가 단호할 수 없습니다만 상해 정도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마터면 한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던 상황인데 위협은 이미 받았고 정말 위태로운 순간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 기사님 덕분에 정말 이 의인입니다. 그 현장을 외면하지 않는 이 기사님 덕분에 한 여성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요. 이분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새벽 배송 업무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김학열 선생님. 정말로 김학열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가 온기가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